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섬의 운명은 바람잘 날 없었다. 항파두리와 항몽소립이 외세에 시달려야만 했던 제주의 역사를 말해주는 상징이다. 고려 말 몽골에 대항 제주에서 마지막 항쟁을 펼쳤던 삼별초. 자주적인 독립국가 탐라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삼별초의 등장은 또 다른 의미의 외세일 것이다. 제주 곳곳에 남아있는 삼별초의 흔적, 바람 타는 섬 제주의 순환의 역사를 말해준다. 해녀의 자맥질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제주시 화북 앞바다. 과거 제주 최대의 관문이었던 화북포구를 따라가다 보면 삼별초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쌓은 환해장성을 만날 수 있다. 고려 원정 11년 1270년 고려 관군이 축조한 화북 환해장성이 그것이다. 환해장성이란 제주 해안에 축조되어 있는 성으로 삼별초의 진입을 막기 위해 축조되기 시작했다. 삼별초 진압에 대한 고려 정부의 의지를 짐작해준다. 삼별초가 최후 목적지가 제주도다 하는 생각을 이제 관군에서 눈치채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여림 장군과 김수 부사로 하여금 제주도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별초보다 한 발짝 먼저 관군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그 환해장성도 싸고 그래서 삼별초의 상륙에 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삼별초가 그 정보를 듣고는 이문경 장군을 선봉장구로 세워서 그래서 명월포로 상륙시킵니다. 삼별초를 막기 위해 성을 쌓았지만 결국 삼별초 별동대가 제주에 상륙, 고려 관군과 전처전을 벌이게 된다. 제주시 화북 거로마을 입구 동제원터. 1270년 삼별초의 별동대장 이문경 장군이 전처전을 앞두고 진을 쳤던 곳이다. 별도봉 아래 아직도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별도천이라 불리던 이곳이 바로 삼별초 별동대와 관군이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전처전을 치루었던 송담천이다. 이 전투로 영암부사 김수 장군과 고여림 장군은 물론 고려 관군은 몰사됐다. 이후부터 제주는 삼별초가 장악하기에 이른다. 송담천에서 격렬하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김수, 고여림 이 고려 관군이 패합니다. 제 삼별초는 이 제주 북쪽 해안을 장악하면서 한 2년 이제 삼별초 김통령 장군이 올 때까지 제주를 장악하고 있죠. 고려 관군을 진압한 삼별초의 등장은 제주 사람들에게 곧 해방을 의미했다. 환해장성 축조에 밤낮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등 고려 관군의 온갖 횡포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 삼별초 군대를 일종의 해방군으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관군의 어떤 횡포 이런 데 시달렸던 도민들이 관군을 싫어하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삼별초 군대가 들어와서 도민들이 싫어하는 관군을 향해서 싸움을 전개해 주니까 도민들은 이 이문경 부대를 우리를 구하러 온 해방군으로 인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거죠. 그렇다면 삼별초는 어떻게 제주로 들어오게 됐을까? 강화도에서 진도로 남아한 삼별초는 그것마저 함락되자 원정 12년 5월 최후의 거점지인 제주로 이동하게 된다. 제주시 애오릅 고성리에 위치한 항파두성. 진도를 빼앗긴 삼별초가 1271년에 제주도로 들어와 궁궐을 지었던 곳이다.
대부분이 석성인 제주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토성인 항파두성. 지대가 높고 주변에 샘이 많아 최적의 조건을 갖춘 천연적 요새다. 내성과 외성의 이중 구조로 내성 안에는 궁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항파두성의 고전은 대몽항쟁의 결의만큼이나 견고했다. 겹겹이 서울사 적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했다. 삼별초 최후의 격전지인 항파두성. 여몽연합군에 맞서 격전을 벌이다가 결국 원종 14년인 1273년 최후를 맞이했던 장소다.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긴 이후에도 삼별초의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전라남도 해안지역과 충청남도 일부 지역, 거제도, 경상도 등을 침입해 지방관이나 몽고인 병사를 살해했을 뿐 아니라 곡물 운반선과 전함을 약탈하거나 불태웠다. 항전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적의 해상작전을 봉쇄하려는 의도였다. 삼별초가 제주에서 2년 남짓 지내면서 다도해 쪽에서 조공을 바치러 가는 배 이런 것들을 노략질해서 물품을 빼앗기도 하고 또 배도 약탈하고 몽골은 특히 그 일본을 정벌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제주도를 빨리 이제 자기들 수중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함덕 해수욕장. 여몽연합군과 삼별초가 본격적으로 전투를 시작한 곳이다. 여몽연합군의 좌군은 명월포로, 중군은 함덕포로 상륙, 협공을 펼치면서 삼별초와 격전을 벌였다. 함덕 포구에서 있었던 여몽연합군과 삼별초 간의 최초의 전투는 그야말로 불꽃 튀는 접전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삼별초의 결의가 아무리 굳세다고 하지만 병선 160척, 만여 명의 군사를 이끈 김반경의 여몽연합군을 당해내기에는 중과부적이었다. 함덕포에서 벌어졌던 삼별초와 여몽연합군의 접전, 이것은 결국 삼별초의 후퇴로 이어졌다. 애월읍 하귀 1위에 자리 잡은 파군봉. 군대를 격파한 봉우리란 뜻으로 삼별초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함덕포에서 배에 후퇴한 삼별초가 여몽연합군과 또 한 번 일전을 벌였던 것으로 삼별초는 이곳에서도 크게 패하고 결국 항파두성까지 밀려가게 된다. 여몽연합군의 공격에 항파두성까지 밀리게 된 삼별초. 결국 이곳마저 점령되기에 이르고 김통정 장군 일행은 한라산으로 피신하게 된다. 한라산 붉은 오름에서의 최후의 격전. 하지만 결국 패하게 되고 김통정 장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별초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이 자기들 정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의지, 이것을 높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당시 몽골에 이제 고려 조정은 몽골에 그냥 이제 예속되어 버립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삼별초가 망한 다음에 제주도가 그 후 100년 이 이제 몽골의 말을 길러 바쳐야 하는 그런 식민지로 전락한 그런 우리 그 굴욕의 역사를 갖게 되는데 이것만 봐도 삼별초의 그 의지는 대단히 이제 장했다. 삼별초의 전멸은 곧 몽골의 장악을 의미했다.
제주는 이때부터 10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된다. 바로같이 총관부가 설치되고 군사가 주둔하는 등 몽골의 직할지가 되어 수탈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치욕의 역사는 1374년 최영 장군이 목호의 난을 진압할 때까지 계속됐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제주 곳곳에는 삼별초의 흔적이 많다. 특히 삼별초의 우두머리인 김통정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속에서 김통정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신앙의 대상인 당신으로 또는 민중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죽어가면서 바위를 밟은 발자국에서 후에 샘물이 솟아났다는 장수물 전설을 비롯해 애기 어깨 공격으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기도 하고 토착 당신으로 모셔지는 등 전설과 신화 속에 등장한 김통정 장군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구전설화들에 볼 것 같으면 이 김통정이가 지렁이 속에서 이제 태어나서 해상왕국을 건설한 상당한 어떤 영웅적 인물로 이제 묘사를 되다가 결국은 나중에 애기 어깨의 공격을 봐서 이제 비참하게 죽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묘사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반되어져서 나타난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중앙중심적 입장에서의 김통정에 대한 조명들은 역사서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담겨져 있었다. 그러나 결국 제주도민들의 어떤 입장에서의 어떤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별로 반영되지 못했다.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역사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쓰여지지 않은 그런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삼별초의 역사를 우리는 써야 되는 시점입니다. 섬이란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려야 했던 제주. 삼별초의 역사는 외세에 의해 끊임없이 순환을 당했던 제주의 역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고려 말 몽골에 대항해 위기의 고려를 구하기 위해 제주를 장악하고 대몽항쟁을 벌였던 삼별초. 역사는 그 시대 그 지역 사람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했던가. 제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삼별초 또한 외세다. 삼별초의 역사 또한 제주의 시각으로 새롭게 쓰여져야 할 때다.